우리가 페이지 93쪽 있지? 아니구나. 92쪽. 수권을 들어갈 차례구나. 됐지? 세 번째.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권하고 직권 배웠잖아. 직권은 지진파를 통해서 구했고, 그 다음에 기권은 고도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라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직권을 뭐로 나눴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눴어. 그지?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누구였어? 지각. 그렇지. 멘틀이었어. 80%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권으로 와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 물론 여러분, 기권에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야만이 정상이라고 했고, 그래야만이 공기가 움직인다 했어. 상하운동. 이걸 뭐라고 했지? 잘 들어. 지표에서 공기가 이동하는 걸 우리는 바람이라 불러. 근데 저 지표 위아래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건 기류라고 한다. 근데 저 높은 데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기류야. 그러니까 공기의 움직임은 지표에서 움직이는 것만 바람이라고 그래. 우리가 보통 남동무역풍이, 북동무역풍 이런 말 쓰는 건 지표에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이야. 알았어? 명심해놔. 그래서 걔들은 불안정하다고 그래, 그러게. 그래서 기권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불안정한 게 정상이고, 그게 오염도를 줄인다는 거지. 공기를 이동시키니까. 어디가 안정한 층이었어? 대륙권. 그렇지. 성층권하고 열권이 안정했지. 대류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거 가리고 해야겠다. 목소리 들어올 것 같아. 그치? 이렇게 가리고 해.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수권을 보는데, 수권은 이제 물속, 뭐 해양이라고 하면 좋겠지. 그 다음에 조금 호수 중에서도 좀 큰 호수, 흑해 같은 거 이런 것들, 5대5 이런 것들, 그 캐나다 국경에 있잖아, 그지?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바다라고 하더라고. 수평선이 보여. 저 건너가 안 보여. 그 정도로 굉장히 광활한 상태. 수권은 보통 수온 변화에 의해서 나누거든. 기권은 우리가 기온 변화 잡듯이 수권도 수온 변화인데, 거기 보시면 요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게 표층이라고 그래요. 표층. 표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의 표면을 얘기하는 거지. 바다라면 표면인데 거기서 바람이 불잖아.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는 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불러. 해류. 그러니까 표층은 적어도 바람의 영향을 받는데, 자, 이 세로축을 수온이라고 잡아. 깊이라고 잡고, 요 가로축을 표층 수온이라고 잡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온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온도가 좀 낮고, 그래서 요 정도를 약 4도씨라고 잡자. 4도씨. 여러분, 물의 온도를 왜 4도씨로 잡는지 알죠? 이 4도씨가 물의 밀도가 제일 큰 현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4도씨라고 잡는 이유는 하나예요. 물은 4도씨일 때 밀도가 제일 크고요.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물은 표면부터 얼어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뭐 바닥 있잖아. 우리가 이제 실제 바다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북극 빼고는. 근데 일반적인 그 호수나 시내의 물을 보면, 자, 봐봐요. 온도를 떨어뜨려 볼게요. 자, 6도씨 물이 있고, 그쵸? 근데 이 밑에 표층은 예를 들어서 한 5도씨 물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얘가 추워서 온도가 약 4도씨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5도씨보다 밀도가 커진 거예요. 온도가 낮으니까 얘가 내려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물이 올라가겠죠? 근데 온도는 계속 떨어져. 그래서 얘가 3도씨가 되었어. 그런데도 얘가 못 내려와요. 왜? 4도씨 물이 제일 뭐니까? 밀도가 크니까. 근데 얘가 2도씨가 돼. 못 내려와요. 그러다 어디까지 가요? 0도씨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얼어버리는 거지. 위에서부터 얼어 내려와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물고기들은 살 수 있는 거야. 얼음이 되면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떠요. 알았습니까? 이게 물의 특징이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온 같은 거 보면
가장 낮은 온도의 물은 4도씨 물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수온 변화거든요. 수온 변화. 거의 이 정도 되면 4도씨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4도씨라고 보면 돼요. 여기를 4도씨. 그러면 요 표층 깊이까지는 수온이 일정하잖아요. 이런 걸 혼합층이라고 불러요. 혼합층은 말 그대로 혼합되는, 믹싱되는 물층인데 이 특징은 뭐냐? 바람에 의한 혼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시험에 잘 내는 게 뭐냐면 혼합층의 두께가 잘 나와요. 시험에. 혼합층의 두께는요 비례합니다. 이렇게 비례합니다. 뭐에? 바람의 세기. 바람이 세면 혼합이 깊은 데까지 잘 돼서 혼합층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자, 요 부분은 수온이 상승한 부분은 상승구. 요 구간은 수온 약층이라 불러요. 여기는 마치 뭐랑 같아요? 기권의 성층권과 열권과 같아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얘는 대류 현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안정한 층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물속에도 안정한 층은 위험한 거예요. 물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애들이, 물고기들이 여기를 올라오기 어려워요. 왜? 올라오면서 수온이 급격히 늘어나고 높아지기도 하지만 수압이 확 떨어져가지고 터져요. 심장에 이런 박동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바다 낚시 같은 거 따라가 본 경험 있어요? 없죠? 뮤톤에 이런 데서 저 심해 저 물고기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구라는 물고기인데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에 사는 애예요. 걔를 잡아 올리면 입에 하얀 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게 불인데 몸에 있는 그게 저 수심 깊은 곳에 10m당 수심이 1기압씩 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수압이 높은 상태에 있던 애가 위로 올라오면 부하게 몸이 커지는 거지. 팽팽해져.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온 약층은 물고기가 여기를 뚫고 올라오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그 SF 소설 같은 거 보면은 SF를 읽는 사람들은 그 어떤 묘미로 읽냐면 스토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SF라는 게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잖아.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 장면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은, 과학을 좀 하는 친구들은 우주에 나가서 우주인이 갑자기 밖으로 나갔는데 되게 온도가, 그러니까 기압도 떨어지고 온도가 굉장히 낮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몸에 있는 것들이 다 터지고 난리 나요. 그리고 일단 막 증발이 됩니다. 몸이 다 증발이 되죠. 끓여짐이 떨어지니까 빼짝 말라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장면이 상상만 했지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어디 SF에서 잠깐 봤는데 갤럭시? 가디언 오브 갤럭시인가? 거기에 보면 걔 뭐 총 쏘고 다니는 애 있잖아요. 주인공에. 이름 모르겠지만 걔가 외계인 여자애를 위해서 뭐 마스크를 주고 나가 있는 장면? 저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정말로. 뭐 걔는 초인이기 때문에 다시 또 끌어들어와서 살렸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빼짝 말라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건조 오징어가 돼서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 매그라는 소설을 읽고서 굉장히 좀 멋있었던 게 첫 장면인데 이 매그라는 게 여러분 상어의 조상이에요. 입 길이가 4m예요. 첫 장면이 뭔지 알아요? 지상에 제일 용감했던 공룡이 누구였습니까? 육식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죠. 걔가 수메로 누군가 물가에 있는 공룡들이 있어요. 초식 공룡. 걔를 한 입에 탁 덮쳐요. 그 장면이. 물가에서 탁 덮쳐요. 바닷가 쪽에서 덮쳐가지고 걔를 어저어저 씹어먹는데 물속에서 엄청 큰 애가 와서 티라노사우루스 한 입에 탁 물고 들어가요. 걔가 맥은 거예요. 길이가 40m 이상이고
그 1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걔가 멸종을 안 한 거라는 거야. 가정을 세워서 수심 깊은 곳에 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장면이 뭐냐면 유인 탐사선을 내보내는 거지. 저 잠수정을 쇠사슬을 이용해서 아래로. 그래서 막 탐사를 하는데 같이 있던 어떤 사람이 뭔가 진화 흔적을 느껴. 굉장히 큰, 탐정보다 큰 무슨 물고기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굉장히 크다. 레이더에는 잘 안 잡히는데 그러다가 굉장히 기체가 흔들려. 보니까 매그가 얘들을 공격하러 왔다가 그 쇠사슬이 있죠. 거기에 감긴 거야, 몸이. 그걸 땡기니까 위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그 지금 뭔가 자기도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우리하고 접촉이 돼 있는 어떤 거대 생물체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꼼짝사서 못한다. 끌어올려달라. 그래서 끌어올리거든요. 근데 엄청난 힘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얘를 끌어올려. 그랬더니 이제 그거요. 순놈이 얘를 공격하러 왔다가 말려갖고 쪼이니까 터지겠죠, 살이. 근데 걔가 수십 미터에 해당되는 물고기니까 쏟아지는 그 혈액이 엄청난 양이 쏟아지겠죠. 그 냄새를 맡고 암놈이 와요. 매그가. 그래서 걔를 뜯어먹어요. 근데 탐사정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위로. 그걸 뜯어먹으면서 따라 올라온 거야, 얘가. 그래서 여기 수온이 급격히 차이가 나는데 얘가 그 뜨거운 수컷의 혈액 때문에 보호를 받고 올라오는 장면으로 묘사가 돼. 와,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썼고 나는. 얘가 이제 여기 올라오면 혼합층에 올라오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야. 얘가. 그리고 암놈이라는 건 뭐예요? 복선이죠. 2탄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SF를 보면서 아, 속건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썼구나라고. 그러니까 과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약간의 재미를 찾아요. 소확행이라고 하죠. 아주 작은 재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어떤 아이디어로 여기를 통과하고 이런 거. 수온약층은 그래서 심해에 있는 물고기들이 못 올라오게. 못 오는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안쪽은 심해층이에요. 자, 이 심해층은 밀도차에 의한 혼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온이 일정한 거예요. 밀도차에 의한. 시험에는 어디가 많이 나오겠어요? 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많이 나오고요. 왜 나오냐면 지금 거기는 간단하게 분류해 놓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제상에 나온다면 수심을 놓고요. 수온을 놔요. 표충 수온을 놓고 수심을 놓는데 여기다 수심을 이렇게 놔요. 자,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 잡을게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도상으로는요. 저위도, 고위도, 중위도 중에 어디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색깔이 수온이 제일 높아요? 여기 설명을 들었다면. 노란색. 그렇죠. 노란색이 수온이 제일 높은 거죠. 알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할 때 표충 수온이 높다는 걸 명심하세요. 숫자가 써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자, 이쪽으로 할 수는 높다고 한다면 우리는 얘가 계절별로 따지면 무슨 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거? 노란색. 예. 여름. 여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파란 색깔은요? 겨울.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질문해 볼까요? 지금 보면 여름하고 겨울은 수온으로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거 그럼 언제예요? 빨간색이. 봄, 가을이 되겠죠? 계절 중에 언제가 바람이 제일 셀까요? 가을이요. 봄, 가을이에요. 빨간 색깔이 뭐를 나타냅니까? 여기까지가. 혼합층 두께를 보고 찾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런 게. 그 다음 잘 보세요. 위도로 보면 이게 저위도예요. 이건 당연히 고위도고요. 그럼 이게 누굽니까? 중위도 고압되거든요. 그럼 위도별로는 어디가 바람이 제일 세다고 할 수 있어요? 중위도 쪽이 제일 세다고 할 수 있죠. 얘를 혹여나 학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려준다면, 자, 여기가 표충 수온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위도예요. 0도, 그리고 요게 북이 90도, 여기는 남이 90도예요. 요 경계면을 두고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몇 도 정도 되냐면 60도 정도 돼요. 60도. 결국 여러분들은 요때 바람이 제일 세다는 거 알아요? 잘 봐요. 지금 제가 빗금친 이곳이 무슨 층이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일반적으로 위도상으로 한다면 요게 수온 약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온 약층의 두께가 두꺼운 곳은 혼합층의 두께도 두꺼운 거죠. 그래서 요게 혼합층인 거예요. 혼합층. 그럼 이걸로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느냐? 그럼 나머지가 다 심해층이에요. 수온이 4도씨 되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 중위도고압대가 가장 바람이 세겠구나라고 예측하는 거라고. 그래프상에서. 알겠습니까? 요런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데 저 그림이 좀 필요하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두께를 많이 본다? 혼합층 두께를 많이 보고요. 혼합층 두께가 두꺼우면 수은 약층 두께도 두껍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혼합층은 무엇의 세기에 의해서 두께가 조절된다? 바람의 세기입니다. 아셨죠? 그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네 번째 생물권을 한번 볼게요. 사실 여기는 생물의 다양성에 가서 자세하게 배웁니다만 실제로 여러분 생물권은 어디에 가장 많은 종이 살까요? 수권, 지권, 기권 중에 수권이 제일 많은 종이 살아요. 알았어요? 특히 바닷속에는 육지보다 한 10배 이상은 많은 종이 산대요. 아직까지 발견 안 된 종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전 세계의 유일한 물고기 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제주도에 용천동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적인 동굴은 지하수가 뚫어요. 그리고 그걸 무슨 동굴이라고 그래요? 석회동굴이라고 하죠. 뭐 충북이나 강원도에 석회동굴 되게 많아요. 근데 저기 제주도 쪽은 다 용암이 뚫은 동굴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발견된 거냐면 전화 수리공들이 전력공사랑 이제 이렇게 막 선 깔라고 갔는데 내려가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야. 그래서 몇 명 용감한 사람들이 내려가 봤지? 그랬더니 물이 있는 거야, 안에가. 그래서 와, 이게 뭐 지하수인가? 하고 딱 봤더니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고 엄청난 모양의 동굴을 발견했지. 더 웃긴 건 그 안에 물고기가 사는 거야. 근데 그 물고기가 눈이 없어. 퇴화된 거야. 그 유일한 물고기 중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견된 거거든. 그러니까 수권에는 엄청나게 진화된 애들이 많다. 그 다음에 지권이겠죠. 수권, 지권,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봤자 지가 얼마나 나는 기권, 이런 것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물권은 존재를 하는데 상호 보완 쪽으로 존재를 합니다. 알겠지? 그 생물권은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 실제로 특징이라 하면 어느 행성에도 기권도 있고요, 수권도 있고 지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주안점 뭐죠? 저게 있느냐, 생물권이. 생물이 살고 있느냐. 알았어요?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 아직 확인된 행성은 없고 현재 지구는 이 네 개가 다 있다. 지권, 기권, 수권. 거기에 생물권. 그럼 무슨 얘기지? 기권, 지권, 수권 중에 어떤 권이 있으면 생물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생물권은 그 정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외권이 있는데 이거 우주의 우주. 특히 1, 2, 3, 4인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과 외권은 무슨 관계라겠지? 시스템으로? 1번 열린 개야? 2번 고립개야? 닫힌 개 과정이라고 했죠. 여러분 닫힌 개가 뭐야? 물질 이동은 어렵지만 에너지 이동은 있는. 알았지? 우주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외권 사실
외권은 우리에게 뭐를 공급해 줍니까? 태양.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공급되는 곳이 외권이에요. 물론 지구도 뭐를 반사하죠? 지구 복사 에너지를 끄집어내는데 외권 쪽에서는 이 정도가 학교 선생님들이 관심사예요. 뭐냐면 그 지구가 여러분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구를. 여기가 자석 쪽으로 무슨 극이었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실 여기가 남극이에요, 여러분. 방향 쪽으로는 남극, 여기가 무슨 극? 방향 쪽으로는 저희가 북극이죠. 그럼 여러분,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장의 정상 형태예요. 다시요.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S로 들어간다고. 이게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자기력이 작용한다. 왜 자기장이 생기는가? 그 참고로 알고 계세요?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자기장은 당연히 생겨요. 다시요. 전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기장은 따라와요.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해봐요. 전기장이 생기면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죠? 그럼 반대로. 자기장이 생기면 전기장이 생길 수 있어요. 뒤에 말한 게 발전기 원리예요. 패러데이가 말한. 자석을 철판에다 자석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철판에 전류가 흘러요. 자기장이 움직이면. 반대로 전류를 흐르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장이 생겨서 물체를 돌려요. 그게 모터예요. 모터. 그걸 인간들이 발견한 거지. 지구가 가만히 있나요? 돌잖아요. 니네 외핵과 내핵 중에 어디가 액체야? 그렇지. 거기에 철이온과 니켈 이온들이 많다고 했죠. 걔들이 이온이 전하를 떼내가 움직이면 전류가 생겨요. 일정한 방향으로. 그럼 뭐가 생길까요? 자기장이 생겨요. 근데 이 자기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주에서 누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됐죠. 근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 들어와서 생명체를 살게 해주지만 그것들이 태양에서 올 때는 엄청난 힘을 갖고 와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태양풍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 태양풍이 매번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세지면 우리 지구 대기권에도 영향을 주거든. 그걸 델린저 현상이라고 그래. 들어봤어요? 델린저 현상? 그냥 전파가 다 차단되는 거야. 여러분 또 SF는 아닌데 그 이연세라는 사람 알아요? 만화 작가. 우리 때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남볼이라는 만화책을 썼어요. 남볼. 그 사람 때부터 이제 몇 억대 만화 작가가 나온 거지. 기안팔사처럼. 근데 그런 그 좀 옛날에 혁명가처럼 된 만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일본과 한국의 전쟁을 만화로 적었어요. 일본과 한국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남한의 공군력을 완전히 압도하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땐 그랬어요. 완전히 압도하는 거야. 비행기가 뜨면 폭파돼. 일본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바로 맞아. 레이더가 발달했으니까 걔들은. 그러니까 뜨기만 하면 맞아. 근데 이제 북한이, 이게 가상적인 거죠. 북한이 한국을 돕겠다고 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 만화책에는 북한이 핵무기가 있었어. 지금이야 핵이 보이잖아. 그때는 북한이 핵 개발을 이런 식이었는데 핵무기가 있었어. 그때가.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동포를 도와주겠다. 어떨 때 도와주냐. 우리가 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공군력은 딸리는데 그 육군은 걔들보다 10배는 세. 그럼 어떡하냐. 두드려 맞더라도 딱 착륙만 하면 돼. 일본에. 어? 착륙만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냥 쓸고 나가는 거야. 근데 가질 못하는 거 왜 못 가냐. 거기에 우리나라 동포가 있었어. 제일동포. 그래서 어떤 영화냐면 제일동포를 수만 명을 탈출시키는 작전이야. 그 작전명이 남벌이라는 게. 그래서 북한이 어떤 계략을 쓰냐면 핵폭탄을 하늘에 쏴요. 빵! 그러면 이런 현상이 돼요. 델린저 현상. 모든 전자기기가 한 몇 시간 동안 마비가 되는 거야. 그럼 레이더도 안 잡히죠. 비행기도 못 뜨죠. 그러니까 그때
배를 가지고 그 작전을 펴가지고 이쪽 아래쪽 오키나와 쪽에서 동포들을 배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입항시키는 작전이야. 그게 그때 핵무기가 나와. 빵! 그 정도야. 이 태양풍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온다고 쳐봐. 봐봐. 태양풍이 이렇게 와. 여기서 이렇게. 태양풍. 이게 엄청나게 세져 버리면 자 지구 같은 경우는 쓸고 가 그냥. 물론 태양풍이 지구를 날려버릴 정도의 힘은 아니지만 그냥 싹 돌연 발라먹을 정도의 힘은 돼. 근데 그걸 누가 막어? 얘가 막어. 자기장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원래 자기장이 요런데 태양풍을 받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꾹 눌리는 거지. 지구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니까. 그럼 태양풍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구를 쉴드를 쳐주는 거지. 그러고선 얘 자기장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구를 보호하는 거지. 이걸 최초로 밝힌 과학자가 벤 앨런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파란색의 자기장을 벤 앨런대라고 얘기해. 벤 앨런대. 그러니까 뭐냐? 지구의 그 시스템이, 지구 시스템이 외권과의 작용을 밝힌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기권 바깥의 공간에도 확실히 외권과 그 다음에 지구 대기권 그리고 지구 시스템 사이에 상호작용은 분명히 존재한다. 알겠냐? 그래서 이 태양풍이 너무 세져 버리잖아? 그럼 가끔 이게 들어와, 이 안으로. 그러면 오로라가 심해진다든지 극광현상이 심해지거나 북부 지역에 국한된 나라들, 러시아, 캐나다, 뭐 아일랜드 이쪽은 한 3-4시간 동안 모든 전기, 통신 이런 게 다 마비돼. 이게 델린저 현상이야. 그때가 무슨 주기? 태양의 11년 주기. 무슨 주기냐 그게? 태양에 점이 많이 생기는 주기. 맞아, 그거야. 니네 나중에 주식에 관심 있는 친구들 있잖아. 24년, 25년 지금이면 흑점이 조금 있으면 최대가 되는데 이미 징조가 보였어. 25년 정도 흑점 주기가 최대거든. 그럼 가만히 보기만 해. 니네가 돈이 없잖아. 난 돈이 있어도 시점을 몰라갖고 내가 사면 무조건 고등어 되더라고. 반통. 한 달 전에 갈치가 됐어. 작살냈거든. 실제로 여러분, 흑점 주기가 들어오게 되면요, 지구에 이상기후 현상이 되게 많고, 가뭄이 들고 홍수가 들어서 식량난에 시달려요. 식량난에. 그래서 첨가물 주가 엄청 뜰 거예요. 분명히. 이건 22년, 11년, 그러니까 21년에 2배가 거잖아. 그 주기로 계속 반복됐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식품주가 엄청 강세를 보일 겁니다. 돈이 있으면 그쪽으로. 알겠습니까? 근데 투기잖아, 사실. 단타. 그죠?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여튼, 이런 현상들을 좀 알고 있는 사람, 왜 옛날에 신선이 된다고 그러죠? 돌을 닦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서경덕이라는 사람 알아요? 황진이 알아요? 그 연인이에요. 연인도 아니지. 황진이만 일방적으로 좋아했죠. 서경덕의 묘가 없어요. 신선이 됐다는 소리야. 그 사람이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그랬대. 옛날에 뭐도 했는데, 어떤 강릉의 어떤 나무, 그쪽에, 이의 엄마가 누구지? 심사임당인가? 그지? 이 엄마가 신사인데. 아닌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율곡인가? 여튼 그 선조가 피신할 때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두워서 못 건너갔거든? 근데 강 건너에 있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였더니 나무가 사람들 다 넘어갈 때까지 안 꺼지는 거야. 계속 타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 이름 모르겠네. 그 사람이 미래를 예언하고 나무에다가 계속 기름칠을 해놨대.
분명히 여기서 왕이 넘어갈 때 이 횃불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 미래를 점치고.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미래가 보일 정도로. 뭐 너네 중에 누가 나오겠냐마는. 그러나 언젠간 한 명이 또 각성해서 나올 수 있잖아. 그들을 위해서 가리키는 거죠. 자, 외권은 이런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푸는 게 있어요. 지구 시스템. 그러니까 외권은 빠지는 건데 외권도 가끔 들어와요. 이 지구 시스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이들 나름의 상호작용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 상식이 약간 부족하면 여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되게 패션에 관심이 많지만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친구가 있고, 나는 운동에 관심이 되게 많지만 아무래도 저쪽 뭐 수학 계산하는 건 좀 싫은 친구,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지만 과학적으로는 관심이 없는 친구, 이런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국가의 교육이라는 건 그거예요. 누구 하나 굉장히 뛰어난 놈을 키우자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분야에 더 강자가 될 수 있게. 왜? 그래야 민족이 뭉친대요. 알겠어요? 민족이 뭉친대요. 아는 게 많을수록. 여러분 그거 뭐 보면 아냐면 중국 같은 나라다. 그러니까 전체 나라가 큰 나라들이 있죠. 인도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 보시면 알아요. 나라가 무너지는 건 딱 하나예요. 단결이 안 돼서. 단결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최고죠. 안 그래요? 우리나라 뭐로 단결해요? 그 손자병법과 그리고 그다음에 그 처세술 이런 데 보시면 국가의 왕이 갖춰야 될 기본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내란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전쟁을 일으켜라. 전쟁을 일으키면 모든 국민의 공공의 적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왕이 적이고 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적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 적인 거야.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공공의 적이 하나로 바뀌어요. 근데 거기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장군이 되겠죠. 지략가가 되고. 그럼 머리 나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보병이 돼야 돼요. 맨 앞에 가서. 그래서 제일 많이 죽는 사람들이 밑에 서민들이에요. 보면. 서민들은 잃을 게 없잖아요. 잃을 게 없는데 억울하잖아. 풀 데는 없고. 그래서 나가 싸운대요. 그게 민초죠. 민초. 독립전쟁에서,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의병들, 그리고 우리 독립군들, 보면 다 이름 모를 사람들이 다 목숨 바쳐 싸우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얘기를 뭐 하냐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게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못하면 교육열이 떨어지잖아요? 도망가게 바쁘고, 생각을 정립이 안 되니까 흩어지기 바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상식이라도 시험을 본다 그러면 자꾸 공부해 두세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같은 지구 시스템끼리의 상호작용을 여러분 잘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직권이 직권에게, 이런 것들 있죠. 알겠어요? 수권이 수권에게, 이걸 좀 애들이 잘 모른다고. 여러분 거기 보면 직권에 대한 영향력 세로축에 있고, 그 다음에 가로축에도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이런 식으로 다 있을 거예요. 직권과 직권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안 해봤던 것들이 많아요. 직권이 직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구 대륙이 이동한다는 건 배웠죠? 지구 대륙 이동설 배웠잖아요. 누가 추정했죠? 대륙 이동설? 백예너죠. 안 배웠어요? 백예너라는 사람이 증거를 댔어요, 못 댔어요? 증거를 댔는데 원리는 되지 못했죠. 왜 그럼 땅이 움직여? 말 못했어요. 그럼 홈즈라는 과학자에 와서 어느 정도 잡혀요. 멘틀이 대류한다는 거. 그게. 그럼 여러분 멘틀을 대류시키는 힘이 뭐죠? 지구 내부 에너지야. 그럼 직권이 직권을 움직이게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다시요. 기권이 기권을 만드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전선 배웠지? 한랭전선, 온난전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그게 기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야. 알았어? 왜?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는 거잖아.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게 전선이고, 전선은 어디에서만 생기는 거야? 온대지방에서만 생기잖아. 그지? 열대지방 가봤어? 에이, 가봤죠. 여행 안 가봤어요? 저 제주도 그런 거 말고요. 저기 남태평양.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어디 갔었어요? 베트남. 남태평양. 베트남. 뭐 거기도 열대 지역이 있죠. 아래쪽에. 이거 나간 사람. 한번 자기 가본 사람. 남태평양. 뭐 호주나 괌이나 쪽. 괌 가봤어요. 여기는 전선이 없어요. 그쪽은. 그러니까 어떠냐면 여러분 햇빛이 엄청 세거든요. 근데 그늘에 딱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늘에 딱 들어가.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늘에 들어 후덥지근하잖아요. 근데 거긴 그냥 건조해요. 이게 달라요. 공기가 한 덩어리 공기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그늘만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시원해요. 이렇게만 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에다가 이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후덥지근하고 습하지 않으니까 걔들은. 근데 바닷가인데도 햇빛 가리는 뭐만 있으면 시원해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선이 많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온대성 저기압 엄청나게 배웠을 겁니다. 한랭전선이 온난전선 따라잡는다. 근데 여러분 온대성이 있으면 무슨 성도 있을 것 같아요? 열대성 저기압도 있다니까. 그 열대성 저기압이 누군지 알아요? 그게 타이푼이에요. 태풍이라고. 저쪽 미국 애들은 뭐라 불러? 하리케인. 그럼 저기 인도 애들은? 사이클론. 그렇죠, 사이클론. 호주 애들은? 이상하네. 윌리라고 이렇게 되는 윌리. 이게 다 똑같은 열대성 저기압이거든. 이 기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건데, 태풍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태풍은 모든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수권에서 얻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우리가 공기가 상승기류가 생기면 그게 저기압이죠. 상승기류가 왜 생깁니까? 이 바닥이 뜨거워서 그래요, 여러분. 그 애들 진짜 무식한 게, 너네 고기압이 따뜻해, 저기압이 따뜻해, 그럼 애들 다 고기압이라고 그래요. 날씨가 맑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날씨가 맑은 건 위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맑은 거기 때문에 같은 계절이라면 저기압이 훨씬 온도가 높아요. 겨울에는요, 눈이 오는 날이 따뜻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야. 눈 올 때, 눈이 와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훈훈해요. 여름에는요, 비 오기 직전이 제일 무더워요. 불쾌지수 최고 높고. 알았어요? 그러면 지표는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생긴다고 칩시다. 바다는 어떨까요? 바다는 잘 봐요. 바다가 수면이 이래요. 이런데 상승기류가 생기면요, 수면이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수면이 이런데 상승기류가 생기잖아요. 그럼 해수면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땅이 아니잖아요. 쑥 올라간다니까, 주변보다. 그리고선, 잘 봐요. 야자수 놓고 룰루룰루 얘가 어떤 애가 이제 침대에 딱 놓아갖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선글라스 끼고. 그러니까 해수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오면 뭐가 돼요? 헤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쑥 올라온다, 밀고 오는 거야. 태풍이. 알았습니까? 이런 건 뭐라고? 수권과 기권이죠. 알았습니까? 근데 전선이 생겨, 지표 위에서 전선이 생겨 구름이 생기는 건 기권이다. 그 다음 수권과 영향을 주는 거 뭡니까? 바로 조경수역이죠. 여러분 조경수역 우리나라 어디야? 요 동해지, 동해. 저 아래에서 무슨 난류? 동안난류라고 하지. 스시마치류. 그 다음 북한에서 뭐 내려와? 북한 한류 내려오죠. 그건 뭐예요? 리만 한류의 어떤 지류잖아요. 둘이 만나면 이게 조경수역이야.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니까. 알겠지? 지금은 한참 위쪽으로 올라갔나 봐. 그래서 열대 어류들만 잡히는 거지. 열대 어류들만. 알겠어요? 누가 되게 많이 잡혔다며? 참치.
우리나라에 참치가 그렇게 잡힌답니다. 이제 끝났어요. 참치가 오면 백상아리가 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백상아리가 오잖아요? 범고래가 와요. 이게 다 먹이 사슬이에요. 백상아리 간을 범고래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백상아리들이 대부분은 범고래한테 죽어요. 그것도 여기만 싹 물어 뜯겨갖고 통째로 밀려와요. 통째로. 굉장히 무서운, 이제 우리도 해수욕장에 조스가 나타났다를 외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앞바다에 그렇게 백상아리가 많이 산대요. 그럼 누구도 많이 살까요? 범고래도 엄청 산답니다. 거기. 이제 범고래가 가장 포악한 동물인데 인간을 해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걔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들끼리 언어도 있대잖아요. 심지어 사투리도 있대요. 지들끼리, 집단끼리. 그래서 인간을 알아보면 인간한테 친숙하겠네요. 그걸 알아본대요. 이 머리가 좋은 애들. 그러니까 머리 나쁜 펭귄, 물개 이런 애들 갖고 놀고 막. 가오리 같은 거 봤어요? 궁뎅이로 쳐갖고 막 저 위까지 튀어갖고 떨어뜨리고. 어우 잔인하더라 애들. 자, 지구 시스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이거. 직권과 직권, 그 다음에 기권과 기권, 그 다음에 수권과 수권. 여러분, 생물권과 생물권은 뭐 있겠어요?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피식과 포식이. 알았어요? 딴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이해 간다니까? 근데 가끔 같은 시스템끼리의 상호작용을 놓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알아두세요. 직권과 직권은 대륙이동 쪽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대륙이동. 판구조론이거든요. 여러분들 배우는. 기권과 기권은 전선. 온난전선 이런 거. 한랭전선. 수권과 수권은 조경수역. 이런 거. 그 다음에 생물권과 생물권은 피식과 포식 관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한다니까. 자, 그 다음 밑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가 생명체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건 한 번쯤 보고 가세요. 여러분 직권이라는 거 보이죠? 땅. 고생대 말에 초대륙이 형성되어서 걔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초대륙 이름? 반개. 그렇죠. 자, 여러분 봐봐요. 지구가 있는데 다 바다예요. 대륙이 하나로 뭉쳤어. 그다음 이게 원래 고생대 초기에는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바다 가로지금 에게해라고 하는 그 고대 용어가 있는데 얘가 고생대 말기에 부딪혀 딱. 그 여러분 대륙이 만난다는 건 직권이거든요. 봐봐요. 지진, 화산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생물이 말하잖아요. 그냥 멸종하잖아요. 왜? 화산 폭발이 엄청 일어나가지고 그 먼지나 이런 것들이 대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뜨거워진 거 온실 효과라고 하죠. 근데 차단하면 무슨 효과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양산 효과라고 그래요. 양산. 양산이 뭔지 알죠? 그래서 혹한 겨울이 오는 거야. 그게 빙하기예요, 여러분. 고생대 말기에. 그러다가 중생대 들어오면서 얘가 떨어지기 시작해. 그럼 직권은 생물권에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 위도가 달라지죠. 거기에다가 해안선이 넓어졌죠. 그러면 생태계 다양성이 나오는 거야. 별 곳곳에 생물들이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진 거지. 알았어? 이거랑 다르다. 니네 보면 엄청난 숲이 있어. 근데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서 가운데 도로 뚫고 옆에 도로 뚫고 그때 많은 생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생물은요 인간하고 격리돼서 숲속에 살아야 되는 생물도 있는데 그게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이 왔다 갔다 생물권을 왔다 갔다 하다가 로드킬 당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애들은 알았어요? 생태계 다양성이 넓어지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산 하나가 무너지는 거랑 다른 얘기라고. 알았어? 그 다음에 기권 보세요. 기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고생대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왜
물속에 있던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했느냐? 여러분, 고생대에 살았던 육지 동물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생대는 식물이 먼저 올라갔어요. 선체 식물이 있죠. 이끼나 우산이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들이 먼저 올라가서 양치가 된 거죠. 걔 고사리류예요. 고사리가 2m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물 중에 누가 있었냐면 저 곤충류들이 갔어요. 잠자리가 1m짜리 잠자리가 있고 막 이랬었거든. 그때 당시엔. 그러니까 파충류며 포유류는 나오지도 않았고 파충류도 아주 미세한 형태 양서류 종종. 그러다가 고생대가 끝나고요. 중생대로 가면서 이때부터 파충류들이 전성시대에 온 거예요. 고생대까지는 아주 미비했다고요. 근데 그 식물이 왜 올라갔을까요? 바로 자외선이 차단돼서. 무슨 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에. 자외선 차단하는 거. 그렇죠.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권은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이 정도의 개념. 알겠죠? 다음에 수권 보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 니네 수권의 역할이 뭔지 아냐? 거기에 많은 생명들이 산다고 그랬지? 기후변화에 민감하지 않아. 물속은. 또 하나 있어. 원시 지구가 92%가 어떤 기체였어, 얘들아? CO2였잖아. 그거 다 어디 갔다 그랬어, 내가? 그래, 바다에 녹았다니까? 일부는 어디로 와? 일부는 땅으로 와서 탄산가스이 되고 이랬지만 대부분이 바다에 녹아있어. 그러니까 CO2, 대기 중에 CO2를 녹이는 역할을 해준 거야. 이게 생물에 영향을 준 거라고. 알았어요? 마지막, 생물권. 얘들아, 생물권이 생물을 살렸다 웃기잖아. 근데 광합성을 통한 산소 배출이야. 근데 너희들 지구의 가장 큰 허파가 어디라고 배웠어? 그지? 근데 아무 상관이 없대. 아무튼이 아무 상관없대요. 뭐 지구의 가장 큰 허파가 IMF에서 니네 돈 갚아 그러면 브라질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쩔 수 없네 뭐 아마존 개발 시작해야지. 그게 무기였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아마존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대요. 이게 뭐야? 물질이 서로 교환이 되면서 지구 대기의 산소량 이런 것들은 공급되는 거죠. 누구 하나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뭐 옛날보다는 숲이 많이 파괴됐으니까. 그러면 외권은 뭐죠? 가장 기본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죠. 무슨 에너지? 태양복사 에너지. 외권은 태양복사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게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직권은 어떤 걸 생물권에게 줬어?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직권은 생태계 다양성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기권은 뭘 줬어? 유해 자외선을 차단시켜 줬죠. 그럼 수권은요? 대부분의 CO2를 녹여줬잖아요. 외부 환경 변화에도 막아주고요. 그럼 생물권은요? 광합성을 통한 산소 공급. 알았어? 마지막 외권은 뭐 했다고? 무슨 에너지 공급해줬어? 그렇죠. 요런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94쪽. 자, 94쪽을 보시면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원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에너지원이 태양복사 에너지만 있는 줄 아는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3개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제일 먼저가 태양복사 에너지예요. 가장 기본적 에너지입니다. 어디에서 들어와요? 외권에서 유입되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기본 에너지예요. 태양복사 에너지는. 알겠습니까? 사실 얘는 어디서 옵니까? 태양 내부 수소 핵 융합 에너지라고 그래요. 수소가 핵융합을 통해서 비춰내는 걸 모든 태양풍, 그것들을 모두 태양풍이라는데 그 중에 일부의 태양복사 에너지만 지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모든 에너지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구도 에너지가 돼 있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내부 에너지. 요거 구분 잘 하세요.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요, 기권에서 공기를 돌리고요. 알겠죠? 기상변화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생물권의 특히 식물권의 광합성을 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저기서 나오는 거고, 얘도 무시 못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뭡니까? 결국 지구의 핵에서 생기는 에너지잖아. 또 하나 실제로 어떤 거냐? 요런 거 기본적으로 대륙을 이동시키는 건 멘틀에 방사성 동위원소 분계열, 이게 멘틀의 대륙을 이동시키는 에너지거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화산도 폭발시키고 다 해. 멘틀의 대륙. 알았어? 이 분계열이 멘틀 대륙의 근원이야.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외핵의 유동성이 있잖아. 외핵 액체잖아. 얘 때문에 뭐가 생겨? 지구 자기장이 생길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얘가 뭐를 하고 있냐? 아까 봤지? 뭘 했어? 앨런대를 형성해서 태양풍을 막았잖아. 니네 화성이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다는 거 알았지? 천체학자들이 가장 크게 보는 원인이 뭔 줄 알아? 이 화성도 지구처럼 돌았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화성 자기장이 있었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인가 지표 변화가 있어 얘가 움직임이 살짝 멈췄을 때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왜 기계도 돌다 보면 삐거덕거릴 때가 있잖아. 딱 멈췄을 때 이게 파란색의 벤 앨런대가 사라지면서 한 방에 끝났을 거라고 그래. 1초도 안 걸렸을 거래. 물이 다 날아가고 생명체가 다 날아가는지. 그럼 다시 돌기차하면서 저렇게 된 거라고. 한 번에 삐그덕, 그 삐그덕이 해성이 와서 충돌했는지 화성 자체의 움직임에서 뭔가 이상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한 방에 그렇게 날아갈 정도면 이런 움직임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장이 파괴된 거.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조력 에너지가 있거든. 얘는 거의 언급을 안 하지만 알고는 있으세요? 여러분, 조력 에너지란 달과 태양의 인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리, 조금 배웠어요? 만조, 간조, 썰물, 밀물 기억나요? 사리가 언제죠? 망이 뭔지 알아요? 달, 보름달이죠? 삭은 뭔지 알아요? 삭. 하늘에 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초하루잖아요. 음력 초하루. 초하루하고 보름이 살이에요, 살이. 조속 간만의 차가 제일 클 때, 태양과 달이 일직선으로 있을 때예요. 알았습니까? 그때가 바로 조력 에너지. 그래서 인력이 살이, 그러니까 음력 1일에서 1일 그리고 15일, 요게 최대예요. 최대. 요때가 최대. 살이라고 그러고요. 조금, 그러면 뭐 음력 7일 정도, 그 다음에 23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사기라고 그러고 달의 모양으로 이걸 망이라고 그러고 보름달. 얘는 상현달. 얘는 하현달이겠죠. 반달. 여러분, 달은 어디부터 채워져? 오른쪽부터 채워지고 오른쪽부터 사라지는 거 알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달이야? 하현달이야. 오른쪽부터 지워진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상현달이야. 그럼 얘 다음에 누구냐고?
요거 요렇게 되는 거. 점점 채워지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보름달. 그럼 얘는 다음에 누구냐고 이거야. 이렇게 할게. 금음달 되는 거. 오른쪽부터 채워지고 오른쪽부터 사라진다. 알았지? 이 조력 에너지는 저래.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력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소도 채우고 막 이래. 알겠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에 물질 순환이 있거든. 물의 순환과 탄소 순환이었는데, 야, 이거 끝냈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끝내고, 바로 지각 변동 들어갈게. 야, 여기서 너무 시간 많이 끌었다. 살이, 요거 조금. 음력 7일에서 23일. 고생했어. 그리고 요번 숙제는 오답 정리해와. 노트에다가 해와. 알겠지?